여자 사주입니다. 사주가 모신, 기미, 갑진, 정묘시가 되겠습니다. 풀이에 앞서 이분은 이혼을 한 분입니다. 이제 결혼을 했는데 어떠한 이유로 해서 법적으로 부부가 이제 갈라서는 상황을 겪게 되었는데요. 우리가 이제 결혼을 해서 부부로 해서 이제 인연을 다하는 이제 물론 법적으로 그 인연을 다한 것입니다만 이제 법치 국가에서는 아무래도 법을 토대로 살아가는 생활 방식을 택하기 때문에 이제 이혼을 하면 이제 몸도 마음도 멀어지게 되겠죠. 그래서 이제 남남이 되는 건데요. 이제 자식들과의 문제는 또 따로 이제 다루어지는 부분이 있습니다만 일단은 이제 부부가 살아가면서 이제 백년해론을 한다는 것도 이제 우리가 운명학을 하면서 느끼는 바인데 매우 쉽지 않다는 것을 또 알 수 있습니다. 그러한 부분들은 어쨌든 그 운명상에 이렇게 나타나 있어야만 그러한 것도 가능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주에 본인 사주에 부부가 헤어지지 않고 같이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가 없는가를 면밀히 따져봐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주에는 이제 부부 관계나 부부의 삶, 그러니까 이 여자의 명이니까 이 여자분의 입장에서 봤을 때에 이제 남편의 동태와 자신을 살피는 것이겠죠. 그러한 부분들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갑진일주가 화항절에 이제 태어났죠. 그러니까 미월은 일단 덥다고는 하지만 이제 가을로 가는 문턱에 이제 서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미중에 이 사주를 보면요, 천간에 미중에 이제 정을기가 이제 암장되어 있는데 이러한 기운들이 천간에 이렇게 정과 기토가 이렇게 올라가서 이렇게 투관이 되어 있습니다. 이제 이럴 때는요, 이 갑일간의 본인이 이 정과 기를 쓴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천간은 그 사람의 마음을 많이 본다고는 했는데요. 이제 의지를 보는 부분도 되지만 이 사람의 이제 정신에 정과 기를 내가 써서 한번 잘 살아봐야겠다 하는 그런 의지가 이제 보인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의지를 보자면 이제 정은 투관돼서 상관이 되었고요. 미는 이제 정제가 되었지요. 그래서 이 사주를 이제 여명으로 생각하지 않고 이제 일단 사주의 명식으로만 보자면은 이렇게 미중 기토가 투관돼서 정제격이라고도 볼 수 있겠지만 여기서 우리가 항상 늘 말씀드리지만 여자의 명이기 때문에 그에 앞서서 이 부위의 동태를 먼저 살펴봐야 된다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알려드린 바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위인 신중 경금에 대한 상태를 살펴봐야겠지요. 이제 온전한가를 살펴봐야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 신중 경금이 부위 남편의 성인데 이 남편의 역할을 온전히 하려면 이게 온전한 기운으로 타오행에 의해서 상함이 없어야 되겠죠. 다시 말해서 이 경금의 기세가 정당하게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부족하지도 넘지도 차오르지도 않게 넉넉하면서도 정당하게
본인의 기운을 가지고 있어야지만 이 갑일간의 이 경금으로서 역할을 갑일간에게 이 경금으로서의 역할을 온전히 할 수 있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이 경금이 부위에 해당하기 때문에 이 하나만 있습니다. 그래서 정식 남편이라고 볼 수 있겠지요. 그래서 쉽게 말해서 이 남편이 갑일간인 여성에게 나에게 남편으로서의 역할을 정당하게 해줄 수 있는가의 여부를 보는 것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한번 봐보면요. 일단 이 갑일간의 근의 동태를 또 살펴봐야겠죠. 이 갑일간이 묘와 진 중에 이렇게 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갑일간, 나인 이 갑도 기세가 있다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신강하다는 이제 신랑하다는 판단이 되지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주는 갑일간이 미월에 태어나서 정과 기를 쓰면서 본인도 약하지 않는 왕한 사주가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부일의 상태를 보면은요, 이 부는 경금입니다. 그럼 이 경금에 비해서 본인이 더 강한가, 약한가를 보면 되겠죠. 그래서 이 경금에 비해서 본인이 어떻습니까? 해미 목국을 하고 있고 또 신진수국이 돼 있죠. 이 신경금은 어떠한 경우라도 하나 있음으로써 상함이나 타 오행으로 화하거나 변질되어서는 안 된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신진수국이 되어 있지요. 목이 많으면서 이 경금의 고유한 성질이 신진수국으로 이렇게 묶어져 있습니다. 이럴 때에는 이 경금의 역할이 변질되어 버리는 것입니다. 고유의 이 경금의 역할을 할 수가 없게 되는 부분이죠. 우리가 쉽게 말해서 목이 많은 중에 경금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무리 쉽게 말해서 쇠붙이로 이 나무를 찍어서 이렇게 견고하게 어떤 물건을 만든다고 칠 때 아무리 이 경금이 도구가 돼서 이 목을 다스리거나 어떤 만드는 좋은 물건으로 만드는 역할을 한다고 했을 때에 이 도구에 비해서 만들어지게 되는 이 목의 기운이 너무 강해서 이 도구가 여기에 합당하지 못해서 이것을 감당할 수 없어서 그렇게 돼버리면은 한마디로 부러지게 되는 것입니다. 도구가 말하자면 부러지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의 도구로 많은 나무를 재련한다고 한번 칩시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도구가 오히려 망가져버리는 그런 상황이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는 바로 그러한 상황이 되겠습니다. 게다가 여기 초년을 보면은요, 화항절을 보게 됐어요. 물론 갑일간이 목생화해서 설이 심해서 문제가 된다고는 하지만 일단 갑이 근이 튼튼하고 여기서 또 양인까지 봤습니다. 그래서 이 갑일간이 아무리 이렇게 설이 된다 하더라도 이거를 감당할 수 있는 만큼이 되니까 정신을 잃거나 본인이 감당할 수 없는 어떠한 열악한 상황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이 갑일간으로 본다면요. 그런데 그에 반해서 이 신금 경금의 부의의 입장에서 보자면요. 이 화항절은 아주 칠살의 기운이 되는 것입니다. 게다가 이러한 목 기운이 많기 때문에 목생화해서 더 많은 화기를 더 활활 타오르게
타오르는 현상이 돼버리죠. 그랬을 때에 이 경금의 입장으로 볼 때는 아주 열악한 환경이 돼버리는 것이죠. 그러니까 맥을 못 추는 불 속에, 말하자면 불 속에 쇠붙이가 들어가서 녹아버리는 그러한 현상이 되게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이 아까 말해서 간목에 대비해서 이 경금은 부의가 된다 그랬는데 남편성이 바로 그러한 상황이 돼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우리가 예견할 수 있는 것은 뭐게 되겠습니까? 이때 유년이 이제 구사였는지 유년 시절이 돼서 이제 학창 시절도 되겠고 어릴 때부터 이렇게 되겠지요. 이랬을 때에는 이 간목이 제대로 된 어떤 이 생활을 할 수 없게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간목이라는 이 경금이라는 것은 이 간목을 이렇게 말하자면 재련해서 이렇게 말하자면 간목을 통제함으로써 이렇게 사람으로서의 올바른 행동과 올바른 생각과 올바른 제도적인 그 생활 면에서나 제도적인 어떤 부분에서나 어떤 지켜야 할 것들을 많이 지키면서 살아라 하고 이 경금의 역할이 주어져 있는데요. 이러한 경우에 이 경금의 이 경금이 이 화한절에 녹다시피 함으로써 그러한 고유의 역할을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랬을 경우에는 이 간목이 식상이 너무 이렇게 과다해지다 보면은요, 이 간목도 자연히 어려워지는 상황이 됩니다. 생각이 너무 많아지고 너무 감성적으로 사람이 변하다 보면은요, 어떤 그 삶에 있어서 무절제해질 수도 있고 무분별해질 수도 있고 분보를 모르면서 게다가 갑일간이기 때문에 이 갑일간이라는 것은 목생화해서 이렇게 발산의 기운이 아주 많이 있는 기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게다가 옆에 상관까지 있어요. 이랬을 경우에 식상이 너무 과다하게 이렇게 기운을 바라게 되면은 이 사람이 본분을 망각할 수가 있는 그런 상황이 돼버리는 것이죠. 그랬을 때에 이 본인에게도 좋지 않은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러다가 19대운의 이후에 20대 초중반이 되겠죠. 이때 사대운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 사라는 것은요, 물론 이 사중병화가 있고 그러기 때문에 화의 기운이라고 볼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그에 앞서 이 사라는 기운은요, 신금의, 그러니까 경금의 생지입니다. 생황처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사대운에서 이 신금이 살아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신금이 불에 녹아서 아주 죽기 일보 직전인데 이 사대운을 봄으로써 구사일생으로 다시 살아나서 생황한 기운이 된다는 것이죠. 이랬을 때에는 이 갑이 이 신금을 득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갑에 대비해서 이 신금이라는 건 부위죠. 그래서 이때에는 남편을 만나는 것입니다. 득한다고 그랬죠. 물론 직장도 될 수는 있어요. 관이 있기 때문에 이때는 직장 생활도 할 수 있겠지만 그와 더불어서 남자를 만나서 결혼이 가능한, 결혼할 수 있는 그러한 상황을 현실을 이제 맞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때 이제 결혼을 했을 것이라고 예상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게 이제 그와 동시에 이제 화항절이기 때문에 목생화지요. 그래서 목생화는 이 사람이 상관이 특히 또 이렇게 투관되어 있고 있기 때문에 특히 자식이 본다고 되어 있습니다. 자식이 아주 왕하게 들어있지요. 그래서 이럴 때는 필히 자식을 봅니다. 그래서 결혼과 동시에 자식을 보든지 아니면 그 안에 보든지 어쨌든 이러한 운일 때는 결혼과 동시에 자식을
낳을 수 있다. 그러니까 자식을 볼 운이다 하는 결론이 내려지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은 이것은 여명입니다. 그래서 이 여명은 참 취약점이 다른 게 아니라 이 자식을 득함과 동시에 이 부위의 관을 실조시킨다는 약점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주를 보면요. 그러한 경우들이 허다합니다. 이러한 경우도 마찬가지죠. 아까 원명의 이 경금의 역할이 아주 부실해 있다고 했습니다. 목기가 너무 많기 때문에 이거를 도구로 쓸 수가 없다고, 오히려 이 도구가 부러질 수 있다고 그런 현상이 일어난다고 했지요. 그래서 이 신금이 이 화항절에 자식을 낳고 물론 생제를 얻어서 이 동안에는 그러한 일은 없겠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 화항절에는 이 결혼을 하더라도 이 남편으로 인해서 어떻게 성황이 핀다든가 이 남편이 나에게 좋은 역할을 해서 내가 위치가 나아진다든가 생활이 나아진다든가 하는 그러한 좋은 일은 없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단지 결혼을 하고 자식을 낳을 운에 해당한다는 것일 뿐이라는 것이죠. 그렇 다음에 이제 병운이, 그러니까 설상가설 29 대운에 다시 병운이 옵니다. 이 병운이 아까 상관이 이렇게 있는데 다시 식상이 혼잡되는 상황이 되죠. 이럴 때는 상관의 기운이 아주 득세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상관의 이 29대운에도 생활이 이렇게 나아지지 않는 편이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러한 상황에 매우 결혼을 했음에도 상황이 나아지지 않고 그것은 불을 보듯 뻔한 현실이겠죠. 왜냐하면 결혼을 하면 남편이 구제사를 해서 아무래도 자식을 낳으면 여자는 뭉기게 되죠. 집안에 자식을 보육해야 되는 이제 그런 현실이 될 테니까요. 그러면은 이제 남편이 이제 돈을 벌어다가 이제 생활비도 주고 해야 되는데 이 남편이 그러한 본인의 본분을 다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약했기 때문에 그 본분을 잃어버릴 수도 있고 무능력할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상황이 되면 이러한 운이 오면은 여자들은 아주 고심사와 고생이 따르게 되는 것입니다. 가난하기 때문에도 현실에서 아주 힘들겠죠. 이랬을 때 여자들이 이제 생활전선에 남편 대신 뛰어들어서 이제 외부적 활동을 이제 이게 여자에게 식상은 또 활동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이게 재성이기 때문에 아주 큰 활동력이 있다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이때에 집에서 안주할 수 없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여자분은 결혼함과 동시에 계속해서 구제사를 해야 되는, 바깥 활동을 해야 되는 어떠한 그런 암시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계속 직장 생활을 했었고요. 그 다음에 이 분이 이렇게 이제 대운이 이렇게 크게 이제 바뀌는 대운이 있습니다. 이 화항절에서 이제 모광절로 이렇게 넘어가는 이런 근접운이라고 하죠. 전모운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전모운에 진운이 오지요. 그래서 이때 진도 이제 모광절이 이제 을목이 있기 때문에 모광절로 임묘진을 모광절로 치죠. 여기서 39대운 보면 을묘 갑인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원명에서 보면은 갑이 묘를 받죠. 이거는 양인입니다. 아주 기세가 당당함을 의미하죠. 근데 다시 모광절로 해서 본인의 근왕절로 다시 들어가게 됩니다. 이럴 때에는요, 이 갑의 입장에서는 아주 파워가 세집니다.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갈 때 뭔가 두려움을 좀 가짐으로써
지키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 관살이라는 것은요, 우리가 문명상에 볼 때, 여자에게는 이제 남편이라고도 말할 수 있지만, 우리가 생활면에서 보면은요, 제도적인 어떤 인간으로서, 법치국가에 살면서 그 어떤 합당한 도리를 지키면서 또 법규를 준수하면서 규칙과 예절과 또 우리가 살아가는 또 여자로서의 어떤 지켜야 할 부분들을 지키면서 살아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근이 강한데 다시 근황원이 오면요. 어떻게 보면 아나무인격이 되는 것이죠. 본인이 최고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주위를 잘 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생각들이 본인 위주로 결정짓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무서울 게 없다, 한마디로. 무서울 게 없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이때에는 어떻게 보면 이 부실한 남편이 별로 필요 없게 되는 것이죠. 별로 남편으로서 본인이 생각할 때 이 남편에게서 얻을 것이 없다고 생각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외면하게 되죠. 한마디로 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각이 본인의 일간에 이렇게 집중이 됨으로써 본인 스스로 이 남편에게서 이렇게 벗어나려고 합니다. 그래서 독립심이 아주 강해지면서 독립을 꿈꾸고 또 이제 혼자만의 삶을, 혼자만의 길을 가야겠다 하는 그런 독단성이 발현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때는 필시 이 남편과 헤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이제 이혼을 하게 되었는데요. 그러면 우리가 아이는 이제 이러한 부분이 일어났을 때에 우리가 이제 아이는 누가 부양을 하게 될 것인가 살펴봐야 되겠죠.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볼 때는 대부분 어머니가 아이를 키운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다 그런 건 아닙니다. 이혼할 때 자식이 부담되고 또 본인이 이제 능력이 없어서 남편한테 맡기는 경우도 많습니다. 근데 그런 것을 볼 때에 이제 우리가 한번 봐볼 필요가 있어서 보면은요, 이 부분은 당연히 이 남편이 너무 약하기 때문에 자식을 이 사람은 자식을 키울 수가 없는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이 여자분이 자식을 다 안게 되죠. 이 김운둔갑에서 보면은요, 이렇게 자손이 아주 왕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여자분한테 자식은 뗄 수가 없는 부분입니다. 자식은 평생 끌고 가야만 하는 숙명적인 것이죠. 남녀가, 부부가 이별을 하더라도 자식은 절대로 이 여자분에게는 남편에게 줄 수 없는 부분이라는 것입니다. 그와 동시에 이 자식을 가짐으로써 아주 일복이 많게 됩니다. 그러니까 고생을 많이 하게 된다는 것이죠. 여기 명리에서도 상관이 이렇게 옆에 있죠. 이 상관이라는 것은 뭘 의미하냐면 여자에게 있어서 물론 감성적인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대표적인 게 뭐냐면은 이 몸고생을 의미합니다. 식신과 우리가 비교를 할 때요. 상관과 식신의 차이는 물론 둘 다 총기를 의미합니다만은 상관은 매우 불안정하다는 것이죠. 몸고생을 많이 하면서 변화와 이동이 많으면서 생활이 좀 불안정하다는 것입니다. 물론 성격면에서는 매우 표출심이 강하고 자기 표현이 명확해서 또 대중에게 인기를 얻을 수도 있고 또 말을 참 잘하는 장점도 있습니다. 그래서 말을 또 특히 뭐 잘한다는
보다는 잘할 수도 있지만 어떻게 보면 말을 즐긴다는 표현을 많이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자기 표현을 많이 하기 때문에 상대방이 그 사람에 대해서 많이 알므로 인해서 또 득을 볼 수도 있는 것이죠. 대신 그렇지만 또 그 반대로 또 본인이 그 말에 대한 실수로 또 손해를 볼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식신과 상관은 그러한 면에서 식신은 좀 더 상관에 비해서 안으로 내재되어 있는 것이 자기 표현을 조금 속절로 한다는 것이죠. 지적인 측면에서 안으로 내져 있는 발산을 합니다. 근데 상관은 그와 반대로 밖으로 표출심이 아주 강하다는 차이가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식신은 이제 상관에 비해서 좀 더 평화적이죠. 그리고 안정적입니다. 상관은 매우 불안정합니다. 그래서 이 식신과 상관은 그러한 어떤 차이점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이제 상관이기 때문에 몸고생이 많고 매우 불안정하면서 상관 생재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여기서도 보듯이 상관이 너무 왕하기 때문에 활동을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활동을 한다는 것이 이 활동과 동시에 이렇게 활동을 하면 힘이 들겠죠. 그러니까 몸고생도 많이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좀 여자분이지만은 이제 고생이 참 많습니다. 우리가 일괄적으로 여자가 결혼해서 우리가 이제 남편 복을 운운하고 하는 시대는 지났지만 그래도 많은 부분에서 아직은 그 여자는 이제 약하지요. 남자들에 비해서. 그래서 생활 전선에 뛰어들어서 우리가 살아가려면은 매우 힘이 든다는 점이 있습니다. 게다가 이제 자식까지 딸려 있으면은 그 자식을 보육하기 위해서 혼자서 그걸 벌어서 이제 양육을 하려면은 어마어마한 노고가 들어가겠지요. 그래서 이 여자분의 사주는 바로 그러한 사주가 되겠습니다. 상관이 또 재성을 받고 또 같게 합이 되어 있죠. 이분이 특성이 상관의 재성을 봐서 또 갑갑이 되어 있기 때문에 본인으로서는 또 이성의 어필이 또 좋지만 이성에게 인기가 있다는 것도 의미하지만 여기에서 본인이 또 이렇게 이제 돈에 관심이 또 많이 있다는 것도 의미합니다. 그래서 여기 상관하고 이렇게 상관 생자가 돼서 이 사람은 구제사에 아주 관심이 많고 또 그 몸으로 하는 그러니까 몸을 굴려서 그러니까 이렇게 말하면 좀 어폐가 있는데요. 활동함으로써 또 언변을 가지고 그러니까 요령이 들어가겠죠. 그래서 요령을 가지고 자신 위주대로 삶을 끌어가면서 고제사를 하면서 살아가는 그러한 명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이 사람이 구제사를 함에 있어서 어떤 사람은 어디에 이제 소속이 돼가지고 직장 생활을 하면서 이제 구제사를 하는 부분도 있지만 또 다른 사람들은 이제 요즘에 자영업도 많이 하지요. 바로 이 사람은요, 이 모강절로 들어가면서 본인의 근황운이 되기 때문에 본인이 독자적으로 무엇을 하려고 하는 의지가 강하게 발현됩니다. 따라서 남의 밑에 있기보다는 본인이 독자적으로 자영업을 함으로써 자가사업을 함으로써 본인이 돈을 벌고자 하는 마음이 발현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분은 이제 남 밑에 소속되어서 있기보다는 본인이 이제 자영업을 하는 쪽으로 나가 있는 분입니다. 여기서 사주에 보면은요, 이 사람이 어떤 이제 직장 생활이나 어떻게 이렇게 꾸준한 어떤 그 월급 같은 것을 받으려고 하면 이 관이 살아 있어야 돼요. 이 관이 정당한 어떤 역할을 해줌으로써 그러한 것들이 가능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는 상관이 이렇게 투관되어 있음으로써 이미 그러한 명은 아니라고 보여지네요. 그래서 이 사람은 설사 이러한 부분도 이제 초년에 이제 이랬을 때 설사 어디 이렇게 이때는 이제 무슨 자영업을 하거나 이러한
현상이 일어나기는 힘들죠. 어린 시절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사회 초년생이 되었을지라도 결국은 그러한 그 월급 생활은 못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사업, 그러니까 자기가 몸으로 일을 하면서, 특히 이 사주는요, 비겁이 이렇게 올라와 있지 않기 때문에 본인을 대신해서 해줄 수 있는 사람들이 원명에는 없습니다. 운에서 이제 모강절로 가서 이제 비겁이 이렇게 투춘돼 있으면, 투관돼 이렇게 위에 올라와 있으면은요, 이럴 때에는 이제 그러한 점들이 많이 힘이 덜어지겠죠. 이제 원저자도 이제 좀 있을 수도 있고, 또 경쟁해야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이렇게 본인이 이렇게 왕하면서 이러한 운들을 보면은요, 약점이 경쟁의 시장에 이렇게 노출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 주위에 경쟁자들이 너무 많아서 또 더 많은 일을 해야 되고 더 노력을 더 많이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자신의 먹을 것이 아무래도 나눠 먹어야 되기 때문에 또 그렇게까지 많지 않다는 것도 의미합니다. 여기서 봤을 때 자손이 너무 강해서 활동을 너무 많이 하고 일은 많이 하지만, 또 재성공을 보면요, 여기서 동하지도 않았고요. 재성공을 보면 물론 길문계가 있어서 이제 돈은 법니다. 일한 만큼 이제 돈은 많이 벌려고 본인이 예를 써서 이제 돈을 만질 수는 있는데, 이게 사구라는 것이 또 약점입니다. 이 사구이기 때문에 또 거의 다 또 줘야 되는 돈들입니다. 나간다는 의미가 많이 있죠. 그러니까 누구를 주기 위해서 본인이 구제사를 해야 된다는 그러한 이제 결론이 내려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부분을 보면요, 이게 인사형이 되어 있습니다. 일진군이 가정을 의미하는데, 이게 이 형이 있는 부분은요, 거의 필시 가정이 편치 않습니다. 예, 부부 관계가 좋지 못해서 부부가 갈라설 수 있고, 부부가 백렬해로 할 수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지요. 수생이 돼서 이제 본인은 지세지형으로 이렇게 해서 이제 지세지형으로 본인이 살아갈 여력은 되어 있지만, 이 남편과의 사이는 좋지 않다고 보여집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군과 이궁 천방과 감궁 집안이 이렇게 상극의 상태로 되어 있을 때는 100% 그렇습니다. 이런 거는 특히 봐주는 것인데요. 이러한 경우에는 부부 사이가 불화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부부가 백년해로 할 수 없는 어떤 그런 취약점을 가지고 있지요. 게다가 우리가 명리에서도 부위를 봤을 때요, 이쪽이 부위입니다. 김운동갑에서 관살궁이 이제 똑같이 부위지요. 부의 자리입니다. 근데 이 부의 자리에서 봤을 때는 매우 좋지 않습니다. 부는 있으되 아주 그 부의 성향이나 환경이 매우 열악하거나 위험합니다. 불안정하다는 것을 뜻하죠. 그래서 이러한 상황을 봤을 때에도 이 여자분의 사주로 봤을 때는 결국 이혼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결론이 내려지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요즘 세상에는 이혼하는 것이 별반 뭐 이렇게 이슈되는 일이 아니고, 여성에게 별로 불리한 일도 아니고, 그냥 평범한 일처럼 그렇게 오르내리는데요. 우리가 운명학을 공부하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은 결코 그렇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부부가 만나서 결혼을 하고 또 애를 낳고 또 백년해로까지 갈 수 있다는 것도 결코 그렇게 쉽지만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즉 그러려면은 우선 본명에서 그러한 여자의 경우는 부위를 온전하게 타고나야 된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죠. 반대로 남자의 명의 경우에는 재성을 의미하겠죠. 남자에게는 이제 재성이 또 처의 성이니까요. 그렇듯이
우리가 이혼을 했더라도 이 여자분도 어떻게 보면 남편 탓을 했을 겁니다. 남편이 무능해서 물론 상황적으로는 그랬겠지요. 고생스럽고 결혼했지만 그러니까 결혼함으로써 남편에게 기대고 싶은 마음이 이 여자의 본성입니다. 아무리 여자가 뭐 힘이 세고 운이 와서 이렇게 혼자서 살 수도 있고 혼자서 모든 것을 이끌어갈 수 있다 한들 그 여성의 본질은 남편에게 의지하고 싶은 마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관점에서 삶에서 그것이 합당하게 나에게 되지 않는다면은 여성분들은 이러한 경우에 본인이 황해지는 경우에 대부분 이혼하고 결별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이혼을 하지 않더라도 별거에 많이 들어가기도 합니다. 이혼의 전초가 이제 별거라고 할 수 있겠지요. 그렇듯이 이 명에서 아주 가장 취약점은 이분 갑일간 갑진일주인 이 여자분이 바로 옆에 상관이 이렇게 노출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 상관이 옆에 있는 것과 없는 것과는 천지 차이겠지요. 대부분 이렇게 상관이 이렇게 투강이 돼서 이렇게 노출이 되어 있는 사람들은 대부분 이렇게 삶에 있어서 남편이 되든 남자가 되든요. 별로 필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생각했을 때에 자신이 생각하는 어떤 기준과 잣대에 부합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그것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남편이라고 생각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심하지 않고 또 예의를 갖추지 않지요. 그래서 결국은 남편과 계속해서 살지 못하게 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그래서 이 사주도 그런 사주 중에 하나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